오늘은 특별한 초대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BABC 나무병원의 송대근 선생님이세요. 세계적으로 대가가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담성의 이제 증상까지 네네. 얘기를 했죠. 그러면 담성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약을 써야 될 것인지, 네네네. 아니면 이제 수술을 해서 뭔가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 네. 이건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좀 명확한 답을 좀 제안을 해 주시죠. 이 담석이 있다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교과서적으로 구분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증상 담석과 이제 무증상 담석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유증상 담석이라고 하는 거는 의사가 문진을 통해서 이거는 정말 쓸개의 문제라고 확신할 수 있는 특징적인 증세들 정리하면 유증상 담석 안에는 증상이 너무나 특징적인 분들 그리고 초음파상에서 벽 두께가 두꺼워진 분들 네네. 이런 분들은 뭐 다른 이제 치료 방법이 아니고 꼭 이제 그 외과 의사의 치료를 좀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벽이 두꺼워 있으면 네.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네. 담낭 염증이 생겨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고요. 예. 벽이 두꺼워졌지만 증상이 없는 분들도 특징이 뭐냐면은 돌이 생긴 지 오래된 분들이에요. 왜냐면은 초창기에 쓸개가 쌩쌩할 때 담석이 영향을 준 분들은 통증도 느끼고 불편감도 느끼게 되는데 그거를 그냥 단순한 체, 급체, 위 경련 이런 걸로 넘기셨던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치 굳은 살처럼 딱딱하게 만들어지고 기타를 치거나 하면서 굳은 살 베기면은 통증이 안 느껴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통증을 못 느낍니다. 오래 가지고 있던 분들은 오히려 쓸개는 망가졌지만 증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무증상 담석으로 돌리기에는 나중에 이제 암이라든가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유증상 담석으로 좀 분류를 해야 되고요. 다음은 이제 무증상 담석이 있겠죠. 네네. 돌이 있고 그리고 환자분한테 면밀한 이제 문진을 했는데 증상이 특별하게 없고 그리고 쓸개벽도 그 얇은 아주 잘 유지되고 네네. 있는 분들은 이제 무증상 담석으로 분류를 하는데 그 담낭 담석은 자연스럽게 소실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평생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돌과 용종이 같이 있는 그렇죠. 경우에는 구분이 안 가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이게 돌이 돌아다니면서 여기에 시너지처럼 그 암의 발생 가능성을 올리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용종의 암 하시니까 발생 그 어떤 그렇죠. 속성을 담석이 촉진시킨다. 촉진시킨다. 네, 그래서 돌과 용종이 같이 있는 분들은 또 수술을 권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들에 네. 수술을 할 수 있다. 네네네. 명확한 이렇게 기준을 제시해 주셨네요. 네네네. 제가 환자분들을 수술을 이제 의뢰를 하는데 네네네. 다들 너무 좋아하세요. 다행입니다. 그거는 이렇게 핸섬하시고 또 젠틀하시고 그 중에 하나가 네. 수술 방법에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예전에 이제 개복 수술을 다 했습니다. 많이 쬐어요. 명치부터 옆구리까지 거의 20cm 이상을 째서 할 수밖에 없는 수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도 좀 연구를 했습니다. 이거를 얼마나 작게 열고 환자한테 고통을 덜 주면서 수술을 할 수 있을까? 약 한 4, 50년 전에 이제 복강경이라는 그 술식이 나오게 됐는데 복강경 술식의 처음 적용 사례가 쓸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쓸개 수술을 네. 복강경으로 처음 네, 했어요. 네. 그것이 점차 발전을 해서 더 조금 뚫자. 한 개만 뚫어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 해서 단일 통로 복강경 옛날에 했던 방식들은 카메라가 들어가지만 여러 군데를 뚫어서 시행하는 복강경을 했었죠. 그거를 하나의 구멍으로 할 수 있을까 해서 연구를 해서 단일 통로 복강경이 나오게 됐고 여러 군데를 뚫는 것보다 한 군데를 뚫다 보니까 통증 정도도 작고 더 좋은 거는 회복 기간이 현저히 짧기 때문에 단일 통로 수술을 받아보신 분들은 좀 많이 만족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난달인데 얼마 네. 전에 한 뉴스가 이렇게 뜨더라고요. 제목이 건보재정 고갈 과잉진료 줄여라. 네네. 이런 제목이었어요. 수술 왜 안 해도 되는 수술? 네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 사회적인 질타, 또 매스컴에서 질타. 이게 이제 외과적인 네. 관점이겠죠.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다른 이제 검진 센터나 내과에서는 담석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없다면 그리고 통증이 없다면 지켜보세요라는 얘기를 이제 들었다고 항상 이게 많이 들어요. 근데 저는 좀 아쉬운 게
불편한 게 뭔지는 정확히 알려준 다음에 그분들한테 선택의 기회를 드리는 게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불편하면 아프면이라는 얘기를 환자분들이 스스로 구분해낼 능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실 때 담석의 증상이 뭐니까 환자분이 지금 괜찮다 하더라도 추후에 요런 증상 좀 확인을 받으셨으면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혈액 검사를 이제 해보면 증상도 없고 초음파에도 특별히 이제 문제가 아닌데 네. 간도 지방간이 없고 간염 바이러스 검사도 다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약을 복용했거나 이런 것도 없는데도 간 수치들이 좀 올라가 있어요. 예. 특히 이제 감마 GTP 네네네. 이런 수치가 좀 올라갔을 때 담도나 담낭일 때 그런 문제에서 감마 GTP가 올라가잖아요. 네네네. 제가 이런 거 증상이 없는데도 이게 담낭염하고 연관되어 있는 경우들을 네. 여러 번 봤거든요. 네. 결과론적으로 그런 분들이 이제 수술을 받은 후에 추적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은 그런 수치들이 나아지기 때문에 또 역으로 이걸 해결했더니 좋아졌다 이렇게 또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치료 부분까지 이제 네. 마무리를 했고요. 그러면 예방 차원에서도 중요할 것 같은데 네네. 어떤 제안을 해주실까요? 일단은 건강한 식생활이죠. 규칙적으로. 뭐 안 먹다가 먹다든가 아니면은 일정 기간을 너무 안 먹고 그러면은 그 담즙이 쓸게 정체되는 시간을 길게 만듭니다. 안 드시면은 그 담즙 배출되는 상황이 없기 때문에 물도 고여 있으면 이끼가 끼듯이 그 안에 이제 지방 성분이 침착되고 주변에 이제 영향을 주면서 돌이 생길 가능성의 환경이 좀 더 많아지는 거죠. 다이어트 중간에 실려오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다이어트 중간에? 예, 단기간에 빼고 금식을 하다 보니까 단시간에 그 담낭의 담석이 확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급성 질환이 생겨가지고 실려오는 분들을 가끔 봤습니다. 갑작스럽게. 예. 고탄수화물 시기도 몸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네, 높이는 네, 그런 어떤 네. 식이 습관 이런 것들을 피하고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생활이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오늘 저도 정말 많이 배웠어요. 이게 이런 어떤 과를 불문하고 좀 다양한 선생님들이 만나서 의견을 나누는 게 환자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막 듭니다. 그러게. 예.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었고요.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꼭 제가 다시 초빙을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